방금 소개받은 고영화입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 인공지능의 윤리와 불교적, 종교적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좀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전에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굳이 따지자면 일부라고 할게요.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일부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인공지능 윤리와 종교적 쟁점 2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타이틀을 소개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큰 제목은 인공지능 윤리와 종교적 쟁점, 불교적 쟁점이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이사장님이 챗GPT에 대해서 너무나 저보다 심하게는 저보다 더 박사님이실 정도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서 그죠? 많이 활용도 하고 계시고 글도 많이 쓰고 계세요. SNS에. 그래서 간략하게 인공지능이 일단 무엇인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이란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를 구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 같은 기계, 사람 같은 기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재 미국 대학생들은 10명 중에 8명이 이 챗GPT를 활용해서 리포트도 쓰고 과제도 하고 글도 쓰고 또한 스스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 시인도 소설가도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많은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또 공부하고 있는 분들,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조차도 지금 챗GPT를 활용을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글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챗GPT가 2023년에 우리 전 세계를 진짜 달군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우리의 그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을 우리가 압니다. 그 대결에서 인간과 로봇의 대결에서 우리 이세돌 사람이 패를 하였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챗GPT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인공지능의 그 개발 속도가 너무너무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회사는 오픈 AI라는 일론 머스크는 아시죠?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만이라는 개발자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챗GPT예요. 글을 쓰는 GPT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고요. 이 챗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이 IT 기술 발전에 너무나 크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회사의 설립자죠.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이유는 해임이 됐다가 바로 한 5일 만에 바로 복귀가 되긴 했는데 그 해임이 된 이유는 너무나 그 큰 발전 속도가 이사회에서 약간의 제재 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개발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나 이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 자본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샘 올트만이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도 인공지능의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시점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또한 이 자리에 섰고요. 그 샘 엘트만의 그 개발을 약간의 브레이크, 또 개발이 너무나 속도를 내면 개발과 함께 같이 따라가 주어야 하는 것들 있죠.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윤리, 개발의 윤리라든가 규정, 여러 가지 전 세계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윤리들이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개발자, 설립자를 해임을 하는 일이 조요의 사태가 벌어진 게 며칠 전입니다. 물론 지금 다시 복귀를 했지만 그 해임됐을 바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바로 러브콜을 했죠.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개발을 하자. 그런 또 중간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로봇 그림이 나와 있었죠. 이게 우리 일부에서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0년에 개발이 됐던 일본에서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개발이 돼서 개발비만 2천억 원이 소요가 됐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불과 지금 20년 전입니다. 2000년에 2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개발이 된 인공지능인데요. 지금 2023년 3년이 흐른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무수히 많은 이족 보행 인공지능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이 휴머노이드가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고 이미 일부 국가, 일부 이 트랙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요건 지금 20년 전 인공지능 첫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개발이 된 일본의 혼다사에서 개발이 된 로봇이었고요. 지금 현재 며칠 전 우리 2023년 11월 7일 날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하모니 볼룸에서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 학술 강연회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가 학술 강연회를 했는데요. 이 강연회에서 강연회에 참석하신 참석자만 해도 몇백 명이 됩니다. 300여 명이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교 불교에서 교류를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모인 학술회였는데요. 이 강연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일본 교토대 기무라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인공지능 로봇 불교봇이라는 그 인공지능의 이름 붓다봇의 이름은 붓다봇 플러스입니다. 붓다봇 플러스를 한중일 불교 우호 협력 학술 대회에서 소개를 합니다. 잠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모양새는 왜냐하면 일반인에게는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일본의 스님께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였고 소개를 했어요. 이번에 텍스트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붓다봇 일본 교토대의 인간사회미래연구원이라는 구마가이 세이지 교수라는 교수님하고 연구개발팀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인공지능 봇. 그래서 챗GPT 방금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4를 기반으로 해서 불교 경전을 학습하고요. 인공지능 스님이 불교 경전을 학습하고 질문에 대한 신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 관점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대답을 하는 일본 붓다봇이라는 플러스를 소개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한중일 불교 우호 학술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또 다른 교수님이 오사카대 교수님은 이 휴머노이드 스님 AI 로봇 마인다, 지금 그림으로 PPT에서 보여지는 마인다라는 스님을 개발을 또 했습니다. 이 마인다 스님 같은 경우는요, 눈도 깜빡거리고 피부는 우리 지금 화면상으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사람과 같은 그 실리콘,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고요. 정말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손을 지금 PPT 그림처럼 두 손을 모아서 또 합장을 합니다. 그 외에 일본 외에도 싱가포르 도쿄에서도 휴머노이드 스님 페퍼라는 스님을 또 실험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싱가포르의 스님은, 페퍼 스님은 요 마인다 스님하고는 조금 모양새는 다릅니다. 외모는. 그러나 이렇게 또한 또 중국 스님도 있어요.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중국 스님도 계십니다. 중국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 인공지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신도가 저 죽고 싶어요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 중국 스님, 인공지능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설교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신도는 인공지능 스님 앞에서 눈물까지 짓는 이러한 현재 상황인 거죠. 현재 불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학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불교계에서는 인공지능 스님을 개발을 해서 신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스님이 설교를 할 때 시주라고 하죠. 예, 시주가 정말 많을까 적을까 하는 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도들에게 신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스님이 설법을 하면 시주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 타이틀 자체가 우리에게도 궁금하죠. 우리가 궁금한 이유는 이 인공지능 스님에 대한 신뢰도인 거죠. 달리 해석을 해보면 이 타이틀은, 그래서 AI 로봇이 실제 신자들의 믿음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고요. 2023년 7월에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교토 고다이지 사찰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마인다 스님, 인공지능 스님이죠. 마인다 스님의 설법을 들은 신자 400여 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시주가 이렇게 인공지능 스님에 대해서 설법을 했을 때 시주가 많을까 적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토대 경영대학원에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신자들은 로봇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았대요. 한편으로는 사실 안심이 되죠. 저러한 결과는 또한 사람 승려의 설법을 들은 사람보다 시주도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예요. 또한 또 싱가포르 도교 사원에서도 그 페퍼라는 스님에게도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 신자들에게만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점 척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싱가포르 도교에서는 페퍼의 평균 점수가 그 사람 스님보다 좀 낮았습니다. 신뢰도가. 또한 또 미국의 개신교 우리 일부에서 제가 발표 중에 또 목사 스님이 있었죠. 교회에서 목사 인공지능을 또 개발을 했었잖아요. 일부 발표 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목사 스님이 있었습니다. 목사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신교는 또 신자들에게 AI 로봇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해서 인간처럼 생각을 하거나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또 설교의 신뢰도도 또 낮아졌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목사님의 설교도 사람 목사님보다 결과가
결과값이 신뢰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구 이번에 시카고대에서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스님, 인공지능 목사님이 모두 사람 스님, 그쵸, 예, 사람 스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 스님, 사람 목사님보다 신뢰도가 낮았다라는 결과치를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개발은 너무나 빠르고 또한 지금 당연히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안 좋은 기능, 악기능이 너무나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순기능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금 병원에서 IBM의 왓슨이라는 의사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의사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브란스라든가 가천길병원이라든가 가천대학교에서도 이미 왓슨을 활용 중에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옆에서 같이 보조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같이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왓슨은 왓슨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초당 100만 권의 책을 분석을 합니다. 초당 100만 권의 책, 우리 사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천재 교수님이 나와도 불가한 것들을 IBM에서 개발한 왓슨 의사는, 인공지능 의사는 이렇게 100만 권의 책을 초당 다 읽고 분석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기능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공지능 도우미가 각계 계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또한 또 식당에 가보면 서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서빙을 해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가 가져오는 음식 드셔보셨을 거예요. 또한 어디 마트에 대형 매장에 가면은 지금 캐셔들 없어졌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캐셔 대신 인공지능입니다. 그 기계 안에, 머신 안에 우리가 바로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고 끝나고 오잖아요. 늘 캐셔가 담당해줬던 계산마저도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능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또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이유는 인간을 해할 수도 있는 악기능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 악기능을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 미국의 어떤 큰 쇼핑센터에서는 K5 경비 로봇이 쇼핑센터에서 16개월 된 너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부딪혀서 어린아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있고요. 또 러시아 실험실에 페롬이라는 실험실에서 개발 중이던 로봇이 이 실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로봇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또 아이를 돌보는, 또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인공지능이 안전성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정지해야 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고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악기능은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악기능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일례로 이 인공지능이 하얀색을 구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흰색을 구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하얀 트럭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구름으로 인식을 하고 이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래서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또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사람과 사람 간에 탱크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더 많은 활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일 큰 전쟁 중에 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드론이라는 전쟁 무기였죠.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전쟁 무기의 기능을 보면 조종사가 사람이 데이터 값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또 실험실에서 영국에서는 본인들이 실험을 실제 실험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우리가 믿지를 않죠. 드론이 조종사 이야기를
듣지를 않고 가서 어떤 폭파물 사람이 없는 곳을 폭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곳을 가서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오류를 내서 다시 조종사가 다시 세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그것도 드론 폭파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드론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조종사에게 다시 와서 조종사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드론으로서 어느 지점에 가서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목표물에 조준을 해서 그거를 발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는데 중간에 수정을 했죠. 데이터값을 수정을 했는데 데이터값 수정한 것을 인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조종사에게 드론이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역기능을 나타내고 너무나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윤리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마련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법제화가 되지 않았고 강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또 큰 문제인 것이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문제인 거죠. 개발자와 또 사용자 간 그리고 국가 간 또 무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가 특히 이스라엘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나아가 뭐 미국, 그죠? 중국은 더더욱 그렇죠.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또 사용자 간 개발자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크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렵고 현재로서는 강제화되는 건 더더욱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정말 아주 빙산의 일각인 정도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렇게 많은 악기능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 규정은 만들어져야 한다. 강제화되어야 한다라는 게 발표자인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 우리나라에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규정 3대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은요. 인간 존엄성의 원칙, 또 두 번째는 사회의 공공선 원칙, 세 번째는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입니다. 나누어드린 인쇄물에 자세하게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10대 주요 핵심도 같이 인쇄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크게 3대 원칙 하에 10대 핵심 요건이 자세하게 정부는 각처의 어떤 그 대표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들어진 과기부에서 만들어진 윤리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윤리 기준입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윤리 기준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고 그럼에도 방금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불교계에서도 인공지능 스님을 개발을 해서 학술 연구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고 또한 개발자 입장 샘 알트만이라는 챗GPT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GPT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챗GPT4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10명 중에 8명의 대학생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사용 중에 있다라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더욱 윤리 기준이 법제화 또는 강제화 되어야 하는 것들이 저는 많이 같이 선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오늘 발표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시간상 그러면 영상은 각자 한번 순기능을 하고 또 되게 자비로운 인공지능 스님입니다. 그러나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개발과 제재 규정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오늘 발표 주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